네, 베이직 세션 4주차 판다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차는 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인덱싱과 슬라이싱, 그다음에 쿼리, 그다음 결직치, 이상치, 중복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라는 것은 문자, 숫자, 소리, 그림,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쉽게 다루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로 import pandas spd의 별칭으로 이러한 코드를 사용합니다. 판다스에는 두 가지 데이터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1차원 벡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는 값과 인덱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 구조를 가지는 2차원 표 데이터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왼쪽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요소로는 컬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열입니다. 로우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과 행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은 보통 데이터 프레임은 df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많이 합니다. pd.datafra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함수 안에 로우 방향이나 컬럼 방향으로 자료 구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 안에 인덱스 데이터가 인덱스 안에 이중 인덱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pd.dataframe 안에 데이터를 넣고 어, 이 데이터들이 컬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컬럼스는 이름, 학번, 성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코드를 보면은 데이터가 딕셔너리 구조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컬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pd.dataframe 안에 데이터만 넣어주시면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핸들링 과정입니다. 먼저 컬럼을 생성하는 방법은 df의 안에, 대괄호 안에 만들고 싶은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고 이것이 대괄호 안에 value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을 삭제하는 방법은 del 띄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삭제하고 싶은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df.drop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드랍 안에 지우고 싶은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고 access는 1, 인플, 인플레이스는 tru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ccess는 행렬 방향을 결정하는 인자로 access는 1 이렇게 적혀 있다는 뜻은 열에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nplace true 이렇게 적어주시면 원본 데이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스 true를 적어주지 않으시면 원본 데이터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럼별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df.rename 안에 컬럼스 이름들을 넣어주시고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시고 딕셔너리 형태 안에는 바꾸고 싶은 이름과 바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df.columns 한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컬럼 이름들을 전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개수와 그 새로 넣어주는 컬럼 개수가 일치해야 코드가 작동을 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먼저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록과 아이록입니다. 먼저 록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록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값만 뽑아내고 싶다면 록을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의 이름을 기준으로 인덱싱을 하니까 록 안에 하나부터 셋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i록을 사용하실 거면 i록은 인덱스 번호를 기준으로 인덱싱하기 때문에 0부터 3,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로 0, 1, 2만 뽑아줘 라고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두 코드가 같은 결과값을 내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린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요. 이제 특정 조건에 대해서 true나 false로 결과값이 나오는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와 같이 dfag가 32 이런 코드를 적어 주시게 되면 age가 32인 값들은 true로 반환을 하고 age가 32가 아닌 값들은 false로 반환을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조금 응용을 해서 df.log 그 안에다가 dfAg가 32보다 큰 것들만 뽑아줘 라고 코드를 짜시면 오른쪽 표와 같이 나이가 32보다 큰 데이터들만 뽑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을 활용해서 조건에 맞는 행과 열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쿼리입니다. 쿼리는 질이라는 뜻으로 데이터에 질문을 던져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컬럼에 논리 연산자를 적용해서 true인 값들만 값 true를 가진 행들만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df.query 가로 열고 다운표 안에 조건문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 df.query 안에 age가 32, age가 32인 것들만 뽑아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쿼리는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f.query 안에 age가 32보다 큰 것들 그리고 height가 180보다 큰 것들 이렇게 조건을 적고 닫아주시면 이제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쿼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지만 쿼리는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칙값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결칙치라는 것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은 null이라고 표시를 하고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숫자를 nan 그리고 값이 있어야 하지만 없는 상태를 na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세 가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맞지만 판다스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칙치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제가 4개 가져왔는데요. 먼저 is나나 isNull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결칙치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find all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결칙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op nar를 사용하게 되면 결칙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상치 처리 방법인데요. 이상치라는 것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치를 정하는 기준은 이제 분석하는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상치라고 판단한 값들은 직접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상치를 처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정기 분포를 활용한 이상치 처리인데요. 아래 그림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1과 Q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하위 25%에 해당되는 값을 Q1, 상위 25%에 해당되는 값을 Q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뺀 것을 IQR이라고 하는데 Q1에서 1.5배의 IQR을 뺀 것보다 작거나 Q3에서 1.5배의 IQR을 한 값보다 큰 값들을 이상치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정규 분포를 활용한 이상치 처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중복값 처리인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중복값이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중복값이 있다면 삭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가지 메소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0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duplicated를 쳐보면 이제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복된 것에만 true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drop duplicate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중복된 행을 삭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읽고 쓰기인데요. 이제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 경로라는 것은 최상위 위치부터 시작해서 파일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경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대 경로는 이제 이 작성 중인 스크립트 저장 위치에서 파일 위치까지 내려가는 경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의 디렉토리는 점 백슬래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싶으면은 이제 점을 하나씩 더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기 방법인데요. 먼저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pd.read CSV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한글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코딩을 사용해서 인코딩 CP949나 UTF-8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 불러오실 때는 pd.read exce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안에 경로명과 파일명 그리고 인코딩 그다음에 SPE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분자를 설정해주는 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보내기 방법은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은 to CSV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랑 파일명을 넣어주시면 되고 엑셀 같은 경우는 to 엑셀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 경로랑 파일명 적어주시고 구분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션 PPT는 여기까지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라는 게 데이터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제 import pandas as pd 형태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제가 데이터 프레임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info라는 메소드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컬럼 이름, 그 다음에 결특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head는 상위 5개의 행을 출력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3개만 보고 싶다 하면 여기에 3 이렇게 적어주시면 3개만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또한 하위 5개의 행을 출력을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3개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안에 3 넣어주시면 되고 df.columns를 적어주시게 되면
이제 컬럼들의 이름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index를 활용을 하면 이제 인덱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서 몇만큼 증가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f.value를 찍어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값들을 저희가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 값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다음에 df.shape 찍으시면 데이터 행과 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 df.data type을 적어주시면 이제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describe를 적어주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속에 수치형 컬럼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통계값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좀 더 알아보면 이제 수치형에 대해서 민이나 맥스, 썸, 미디엄, 카운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consume을 해주시게 되면은 누적 값을 계산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unique라는 메소드는 이제 고유 값들을 반환해 주는 메소드이고 그다음에 n-unique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교육 값들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건데요. 이거는 value count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value count를 적어주시면 이제 각 컬럼의 각 데이터 개수가 어떻게 몇 개가 있는지 나타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ort values를 사용을 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면 ascending false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위를 반환하고 싶다면 .rank 이렇게 하시면 아래와 같이 순위를 반환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핸들링 과정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df 만들고 싶은 컬럼 이름 넣어주시고 밸류값 넣어주시면 이렇게 컬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drop 삭제하고 싶은 컬럼 이름 적어주시고 axis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추가했던 컬럼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스 true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원본 데이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에도 변화를 주고 싶으면 인플레이스 true 이렇게 적어주시면 원본 데이터에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rename 적어주시면 되고 변경할 컬럼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변경하고 싶을 때는 3개 있으니까 3개의 컬럼을 넣어줘야겠죠? 3개를 넣어주시면 이제 컬럼 이름들이 전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럼 인덱싱인데요. 이제 컬럼 인덱싱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속에 특정 컬럼을 뽑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df.name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df에 대괄호 열고 na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똑같이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컬럼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대괄호를 2번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2번 열어주시면 되지만 한 번 열면 이제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을 넣으실 때는 대괄호를 2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우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요. 먼저 한 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이제 df.log 그 다음에 1 록은 이름을 기준으로 반환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1인 것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df.row 1이라는 뜻이 사실은 df.log 1, 컬럼은 다 뽑아줘. 이런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싶으면 log에 df.log에 0, 1, 2, 0번, 1번, 2번을 뽑아줘. 이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i록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i록은 인덱스 번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0, 1, 0부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0, 1, 2번째 인덱스만 뽑아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 아래 예시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제 록은 인덱스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세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인덱스 이름이 하나, 둘, 셋인 것들을 반환을 하고 i록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가 0, 1, 2인 것만 반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 하는 방법인데요. 어, 이 행, 열을 동시에 인덱싱 하고 싶다면 행, 열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아, 그 전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본인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행에서는 1, 2, 3번 그리고 열에서는 넘버부터 age까지 뽑아줘. 이러한 코드를 짜고 싶으시면 df.log 행은 log은 1, 2, 3을 뽑아주고 행은 1, 2, 3을 뽑아주고 컬럼은 넘버부터 age를 뽑아줘. 이 코드를 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 자르는 것도 하겠죠? 먼저 df 록에 1번부터 3번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컬럼이 name과 age인 것을 뽑아줘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i록은 인덱스의 번호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니까 1, 2, 3을 뽑아주고 1, 2, 3 행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컬럼은 1, 2만 뽑아줘 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결국에 다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록 3, 땡 이렇게 해주시면은 3번부터 끝까지 뽑으라는 말이고 이 뒤에 1은 첫 번째 아, 첫 번째 인덱스 컬럼만 뽑아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린 인덱싱인데 어, 이제 age가 30과 동일하면 true 아니라면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인덱싱과 슬라이싱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의 록에
안에다 조건식을 넣어주시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ge가 33 이상인 사람의 이름을 뽑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df 록에 df age가 32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뽑아줘. 이런 코드를 치시면 age가 33 이상인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x 함수 또한 사용을 가능하고요. 조건식 안에 max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쿼리 안에 조건문 넣으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조건문 그 문자열과 비교하고 싶으실 때는 따옴표 2개 넣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쿼리 안에 다양한 조건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코드랑 똑같지만 쿼리를 쓰면 조금 더 편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시고 싶을 때는 이 골뱅이 사용하시면 외부에서 정의된 변수를 이용해서 쿼리 안에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집합 처리 방법인데, is는 너를 사용을 하면 결측치가 있는 것들을 true로 반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is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s는 점 sum을 하게 되면은 각 열에 있는 결측치의 합을, 그러니까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info 메소드를 사용해서도 결측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 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결측치가 드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 나 액시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결측치가 존재하는 칼럼들을 모두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네임과 에이지 컬럼에서 결측치가 있는 것들을 지워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은 fill 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결측치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를 이제 평균으로 채우는 방법인데요. df.ag 그 다음에 fill 나 그 다음에 age의 평균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를 앞의 값이나 뒤의 값으로 대체하고 싶으시면 이제 fill 나 안에 메소드를 ffill이나 bfill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앞의 값이나 뒤의 값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복값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duplicated를 찍어보면 중복된 것들만 true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duplicate를 찍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복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eeps false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중복이 발생한 모든 행을 전부 다 제거해 줍니다. 이 0번째 인덱스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컬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컬럼에 대해서 드랍 디플리케이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인데요. 이제 절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의 경로를 알고 싶으면 이거 여기를 딱 누르시면 이 파일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적으시고 뒤에다가 그 불러올 파일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경로는 지금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지금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 백슬래시 하나만 적어주시고 파일 이름 적어주시면 똑같이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with CSV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직접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안 만들고 싶으면 인덱스 컬 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을 인덱스로 받아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보낼 때는 to CSV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실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